시민 톡톡 라디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시민 리포터가 전하는 지역 소식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인용 시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단에 참여하면서 충북대학생으로 구성된 고려인 자원봉사 동아리를 소개해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사전 인터뷰만으로는 그 내용을 다 담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고려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야, 제가 생생충북 진행한 이후에 이제 또 고려인을 모시고 함께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고려인 자원봉사 동아리 고려인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야나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고 7년 전에 한국에 와서 현재 중북대학교에서 재학 중입니다. 7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 4세라고 하니까 야나 학생의 이야기 더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고려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고려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려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대 러시아 언어 문화학과 김태욱 교수님을 통해 설명 들어보시죠. 고려인이란 1937년 9월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유당한 17만에서 21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과 그 한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지역에서 우수하고 근면성실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던 고려인들이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가 거주 국가들 내에서 발생하면서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 사회에 문제가 일기 시작했고 마침 이때 현지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경제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던 고려인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거꾸로 다시 한국으로의 여기주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으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한민국으로 약 12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주에만 4,500명가량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이란 어떤 건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주를 한 게 아니라 1937년 강제 이주로 시작된 아픈 역사를 겪은 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역 이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야나 학생 가족도 그런 배경으로 한국에 오게 됐을까요? 네, 저희 가족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희 조상들이 일제감정기 때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로 이주했던 분들인데 다시 조국으로 들어온 거죠. 저는 러시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러시아에 있었으면 뭐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에 생활 기반이 있으니까 큰 결심을 한 건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한국은 교육을 일단은 수준이 높고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또는 저는 전소년 시기부터 K-팝과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관심이 한국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단순한 관심이 넘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깊이 이해하고 제 전공 분야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K-팝이나 드라마였군요. 지금 뭐 K-팝 정말 저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BTS의 위상이 있기 전인데 청소년 시기면은 한 10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가 인기 있었을까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터였어요. 시스타? 네. 어떤 노래가 좋아했죠? 어떤 노래를? Shake It. Shake It? 네, 그리고 Touch My Body. Touch My Body? 네, 그런 거 되게 따라 좋아했었어요. 부르고 춤도 네. 따라하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뭘 좋아하셨을까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러시아 제목은 밖에 몰라가지고. 아, 그럼 제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막으로. 네. 그때는 그럼 한국어는 하나도 잘 못하셨겠네요. 네, 노래 아예. 가사 정도 따라할 네. 정도. 그렇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좀 친숙함을 느끼고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어가 아무래도 와서는 소통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려움이 많았죠? 네, 일단은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점점 적응할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학교나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단어나 표현들이 따로 권책에다가 이제 정리하고 외우는 습관이 들었어요. 또는 이제 한국어 교과서와 문법책은 반복해서 보면서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도 많이 봤지만 처음에는 자막 켜고 봤지만 나중에 이제 자막 없이 보면서 듣기 실력은 키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접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말하는 것도 훨씬 변해졌어요. 야, 그야말로 이제 외국어를 배운 건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이 정도면은 제 영어를 몇 년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영 리포터가 오늘 주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고려인 동아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전에 참여하면서 청주시 홍보대사 중에 고려인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최초로 고려인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듣게 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각자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고려인 대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네. 취재하게 됐고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청주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자원봉사 동아리라고 했는데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야나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코리아인은 올해 2월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김태욱 교수님을 도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고려인처럼 들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리아, 그리고 접속사 안으로라고 하는 인이 더해져서 즉 한국 사회로 들어와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 한국 안으로, 사회 안으로 네네. 들어와라. 동아리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럼 야나 학생은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 김도욱 교수님과 저랑 그리고 발레리아 같은 고려인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 전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고려인 후보들에게 진로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2-3번 정도 토요일마다 만나서 체험 활동과 진로 상담도 하면서 후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든든할 것 같아요. 아까 4,500명 정도의 고려인이 청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한국 생활을 경험한 야나 학생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인 고등학생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말하던가요? 일단은 언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네, 부모님들이 한국말 못하시고 일 때문에 너무 바쁘시니까 학교에서 주는 안내문이나 진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막박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친구들에게 야나 학생과 같은 대학생들의 조언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수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로나 미래에 대해 생각 거의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날의 활동 통해서 저의 멘토들과 만나면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나도 꿈을 꿔도 되겠다. 이런 말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네. 대학에 궁금해해주고 어떤 학과가 있어요. 간호학과는 어떻게 준비를 해요? 심리학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몇몇 친구들의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한국어 과외도 받으면서 열심히 따라가기도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은 자체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야나 학생도 겪었을 어려움, 그걸 통해서 정말 큰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지금 대학이 되면서 후배들이 도울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됐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 야나 씨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잘 적응해서 멋지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인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통해서 한국을 찾은 고려인들이 잘 적응을 하면 좋겠네요. 오인영 리포터가 선정해온 주제 통해서 저도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제를 통해 고려인에 대해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야나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고려인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 고려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려인들에 대한 사회적 오해나 편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혁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려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아가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려인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 중에서도 고려인은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동포입니다. 이들을 단순 노동자나 잠깐 살다가 할 외국인 이주민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고려인을 상대로 맞이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려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한 청주 시민입니다. 네, 저도 그냥 막연히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었을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청주에만 4,500명가량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나 학생은 현재 고려인 봉사 동아리 외에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다고요? 바쁘겠어요. 네.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SNS를 통해서 외국인은 제 시각에서 전주의 매력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와 번역 일도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청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습니까? 네, 홍보대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지역 행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고려인 동포분들을 위해서 번역과 안내를 했던 일이에요. 그날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행사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그렇죠. 어렵죠. 겪죠. 네. 그래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면 안내를 드렸어요. 러시아어 들어보고 싶은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어떤 어르신께서 너가 있어서 오늘 정말 편하게 다녀간다. 고맙다라고 말씀은 해주셔서 네. 그 말씀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런 경험들이 통해서 저희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고려인 청소년들이 나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야나 씨가 누군가에게 꿈이고 또 길이 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활동 앞으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광복절입니다. 야나 학생에게는 이 광복절도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광복절에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 저희 조상들이 일제 간점기 때 고향은 떠나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지만 이제 저는 다시 조국으로 들어와서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광복절에는 나라의 아픈 역사에 기억하고 자유를 뒤찾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빛을 되찾은 그런 의미 있는 날이죠. 마지막으로 오인영 리포터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충북 지역의 고려인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 코리아인 봉사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 문화학과 김태욱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다양한 활동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려인 동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용 시민 리포터 고려인 자원봉사 동아리 야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